선생님이 항상 옳은 말씀 하셔가지고 그다가 대고 뭘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박 선생님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권위가 파괴돼서 그렇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분량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효과적이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너진 권위를 세움으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건 평소의 생각이 그런지 아니면 제가 농촌을 불가피하게 해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시간을 조금 달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은 그 권위를 분석하면서 라처 얘기를 했어요. 이 라처는 제가 한번 인용구조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추론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추론하지 말고 권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그것을 더 잘 행하는 데로 이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지시를 따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인식론적으로 분석해보면 권위라고 하는 말에는 저는 권력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상하의 관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 것. 그래서 이 권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하의 관계가 무너져가지고 위아래가 뒤바뀌거나 엉망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얘기를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권위가 추락했다라고 얘기할 때 추락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체는 권력관계에서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했다, 대통령의 권위가 추락했다, 성직자의 권위가 추락했다, 교사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말이 있지만 자식의 권위가 추락했다, 평신도의 권위가 추락했다, 국민의 권위가 추락했다, 학생의 권위가 추락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권력 관계가 전제가 되어 있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권위를 존중해주지 않을 때 그것을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권위가 쓰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에는 권위가 깨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권위에 도전을 해도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랫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제도나 질서에서 주어지는데 그 제도 질서가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교사는 응면을 할 수 되는데 응면의 무기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대통령도 똑같아요. 성직자는 더 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응전의 무기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응전의 무기를 되돌려 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로 상하관계를 여전히 전제하는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너진 권위를 세움으로써 사회 질서가 바로 서고 사회가 바로 잡힐 거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히 권위가 깨져서 그렇지만은 그 깨어진 권위를 다시 끼에 맞추거나 재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왜 그럼 이렇게 오늘 그냥 깨어졌다고 하는 말은 어제나 그 이전에 그냥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어졌다 추락했다고 하는 말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랬죠. 그럼 그것이 어떤 의미에 보고해야 된다고 하면 수평적 관계에서 쌍방이 합의하거나 이성적으로 설득되는 상황의 권위가 아니고 일종의 강제된 물리적인 힘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동안 막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중앙 통제 시스템을 조정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위가 마치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과거 같으면 박정희 시대의 어떤 권위주의 정부가 될 것이고 그 이유는 민주라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또 그런 작동을 했는데 민주화가 도래한 이유는 더 이상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과거에 근거가 있었는데 현재 띄어진 거 아니고 과거에는 근거가 있었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근거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무너져버린 내용입니다. 뭐 비관 예를 들면 댐을 쌓아놨는데 댐 거기 더러운 것들이 다 보여 있어요. 그리고 댐에 수를 통해서 물을 흘려보내면 마치 맑은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댐이 무너지니까 더러운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댐 안에 더러운 것이 없었다가 갑자기 생겨서 내려오는 것처럼 착각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사회가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오늘 며칠을 조금 더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산업화와 민주화의 부산물을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 과거의 것들이 제대로 정화되지가 않다가 그것이 권위주의가 무너지면서 뚝이 무너져가지고 막 흘러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인내를 가지고 쳐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그런 것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해가지고는 그것이 되질 수가 없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하면 그런 질서, 그것이 권위의 토대가 되든 사회가 잘 작동할 수 있는 기제가 되든 그 질서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동의하는 어떤 자생적인 방향으로 형성됐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역사적인 과정이 짧아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참고 기대해야 된다. 그리고 현대의 어떤 민주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차년 체험해지 5천년 동안 체험해지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회예요. 시장경제사회라고 하는 자체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회인데 우리 아직까지 그 마음이나 시각은 과거에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사 타국 인기가 좋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혀 역사적 배경이 다른 불구하고 오늘 그 사극을 통해서 현재 우리를 마치 보는 것과 좀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역사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조금 인내하고 또 합리적으로 사회를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결론이 이런 겁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과도하게 도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그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철학적으로 성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면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두 번째 토론을 할까요?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 분 토론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박효정 교수님께서 혹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우리 세 분 선생님입니다. 우리 조준근 교수님 참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저도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도 이게 우리 현 사회를 보면서 도대체 이게 정원이 뭐냐, 권위 해체라고 하더라도 이걸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치밀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이니까 이게 지금 확실히 권위라고 하는 게 상하 문제이면은 이게 틀림이 이제 없어요. 틀림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민주공동체라고 해서 상하의 문제를 떠나서 평등성의 문제만 가지고 살 수 있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통적으로 홉스나 로스와 같은 이런 사회계학 문제들 고민했던 문제가 자연 상태를 우리가 왜 못 살아요? 자연 상태에서. 그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나름대로의 권위 체계가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뭐 토론이라든지 소통, 공감 이런 거를 또 좋아하고 또 이런 것들이 또 2040 세대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등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에서도 그 상하관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도 심판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그때 심판이 호박을 불었을 때, 호랑이를 불었을 때에 그 심판의 권위. 물론 뭐 심판이 물론 잘못 볼 수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 상하의 관계라고 하는 게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없는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우리가 토론을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이렇게 우리 김 교수님 사회도 이렇게 보시지만 또 이런 코디네이터 같은 이런 권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평등한 사회, 민주사회에서도 그러니까 이 권위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물론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제대로 된 이 권위체가 있었느냐. 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아주 공감합니다. 예, 그런 게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다른 사회를 보더라도 보니까 저도 요새 뭐 미국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역시 그 시대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조지 워싱턴 노예들을 한 60년부터 일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파우딩 파더로 존경을 이제 바꾸는 있다 하더라도 현재 것이 왜 흑인들을 갖다가 이런 자기들을 갖다가 하인처럼 이렇게 쓰고 그랬느냐. 그래서 어쨌든 이 역사적인 이제 그런 문제에서 저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바른 권위라고 하는 거를 세우는데 진짜 우리가 조금 실패한 게 문제지. 바른 권위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항상 당대에서 현실 가능한 쪽으로 이제 권위를 세우는 것이지. 그리고 분단된 국가라고 해서 이제 이 권위, 국가의 권위라는 것이 이게 힘들다. 또 무슨 친일파가 청산이 다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제대로 된 권위가 없었다.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 역시 그 불안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마다 많단 말이죠. 미국도 인디언들을 함부로 다 이렇게 그야말로 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역사적인 힘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힘, 제한된 그 속에서나마 우리가 올라갈 권위를 새로운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네.